요즘 이런 일들 종종 들려옵니다. 이를테면 공원에서 잡초를 뽑던 어르신이 미끄러운 경사로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학교 화단을 정리하다가 삽질 도중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이런 사고들 사실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지? 현장이 좀 위험해 보여도 그냥 참고 일해야 하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숫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도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전담 인력 613명을 배치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례를 곁들여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이제야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할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공시설 환경 정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 주변 안전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복지시설이나 동네 곳곳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일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해지는 게 바로 안전입니다.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이라도 다치고 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만큼 젊은 사람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사고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짝 삐끗한 발목이 회복까지 훨씬 오래 걸리거나 생각보다 큰 부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건복지부는 안전전담 인력 613명을 수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새롭게 배치돼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전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안전전담 인력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십니다. 안전전담 인력이 생기면 도대체 뭘 해주는 건가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크게 5가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첫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입니다. 현장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사고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령 무거운 물건을 안전하게 드는 법, 미끄러운 바닥을 이동할 때 주의하는 요령처럼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둘째, 현장 점검입니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은 없는지, 사용하는 장비가 안전한 상태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 뒤 미끄러운 보행로를 미리 점검하거나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환경 자체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셋째,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관리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필요한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역할입니다. 넷째, 보호장비 관리입니다. 안전모, 안전조끼, 미끄럼 방지 장갑 같은 물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보충하는 업무입니다. 다섯째,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와 후속 조치까지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예방부터 사고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 인력이 생기는 셈이고, 앞으로는 사고가 난 뒤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관리가 훨씬 강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현장 안전점검, 이번에 훨씬 촘촘해집니다. 안전전담 인력 배치와 함께 수행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0개 기관을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 활동 현장에서 무려 3,000건이 넘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했다고 합니다. 3,000건이라니 숫자만 보면 놀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중 상당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 사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헐거워진 계단 손잡이, 조명이 어두워 발밑이 잘 안 보이는 창고,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공구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위험 요소가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찾아서 없애는 것만으로도 실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지원 대상이 200개 기관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각 기관은 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보고하고 대응할지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전문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지고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관에는 보호장비 구입이나 안전시설 개선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참여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하루아침에 똑같은 수준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 처음 시작되는 안전등급제 어떤 제도인가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등급제 시범 사업입니다. 총 167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항목에는 안전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관끼리 경쟁을 붙이려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더 꼼꼼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안전을 잘 관리하는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른 기관들도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쌓이는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에 맞는 표준 안전관리 모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본적인 안전기준만큼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5. 참여자라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교육이 있을 때는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활동 중에 위험한 시설이나 불편한 점을 발견하면 참고 넘기지 마시고 수행기관에 바로 알려주세요. 작은 위험 하나를 알리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 활동하는 다른 참여자의 안전까지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일하기보다는 그날그날 본인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활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어르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서 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소중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아서 참여자 여러분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